바람이 예쁜 날. 바람이 예쁜 날은 그냥 좋다. 누가 만나자고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밖으로 나가 같은 길을 몇 번이고 걸어도 좋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낯설지가 않아 좋다. 바람이 예쁜 날은 그냥 좋다.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한 잔의 차를 마셔도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어도 좋고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만 봐도 마냥 좋다. 바람이 예쁜 날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참 좋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우리의 마음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줄 마음의 보약, 김옥림 작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일상 속에서 특별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건 바로 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작은 풀꽃 하나에도 즐거워하고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고 소박한 음식도 맛있게 먹는다고요. 바로 김옥림 작가가 그런 분 같은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읽어내려가다 보면 덩달아 작은 것에도 행복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어느새 입안에 어떤 향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출판사 미래북에서 펴냈습니다. 자, 따뜻함이 묻어나는 나를 만나고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낭독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움을 이겨내는 법. 언제부턴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움이 불쑥 솟아나면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드문드문 떠있는 별들이 마치 내 마음속의 그리움처럼 보이는 까닭이지요. 각기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누님에 대한 그리움, 가끔씩 떠오르는 지난날의 그리움 등 이런저런 그리움이 짐승처럼 울어대며 나를 힘들게 할 때면 하던 일을 잠시 미루고 밖으로 나가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이르러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밤하늘도 내 눈도 파르르 떨립니다. 그리움에 젖은 눈엔 슬픔의 빛과 외로움의 빛이 떠돕니다. 그래서일까? 내 눈엔 밤하늘도 슬픔의 빛과 외로움의 빛이 고여있는 듯 보입니다. 내가 그리움에 젖을 때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운 것들은 서로 바라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까닭이죠. 밤하늘도 그런 날 좋아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움을 이겨냅니다. 인간이기에 그리움을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움 또한 인간의 여러 마음 중 하나니까요. 문제는 그리움을 이겨내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고 그로 인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리움을 적당히 품고 사세요. 적당한 그리움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나친 그리움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숲에서도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움을 생산적으로 이겨내고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겨울날 서울에 사는 아들이 택배를 보내왔습니다. 입으면 열을 낸다는 발열 내복과 모자였습니다. 나는 열이 많고 갑갑해 지금껏 한 번도 내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정성을 생각해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내복이 투박하지 않고 몸에 착 붙어서일까? 몸이 둔하지 않은 게 아주 가뿐했습니다. 그런데다 참 따뜻해 볼일을 보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쾌했습니다. 얇은 내복 하나가 그처럼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다니. 물론 의료 기술이 발전에 의한 것이겠지만 나를 생각하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더해졌기에 더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지요. 나는 집에 오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해 내복을 입고 외출하고 왔는데 따뜻해서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모자도 잘 쓰겠다고 하니 다음에 또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의 기분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 내복 하나에도 이처럼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소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낄 때 그만큼 더 자주, 더 크게 행복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니까요. 올겨울은 아들의 정성으로 한결 따뜻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 사는 것이 바쁠수록 또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접고 잠들기 직전이나 홀로 있는 자신만의 시간을 정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김없이 이야기함으로써 무거운 마음을 꺼내버리고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갈아 넣으세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작고 소소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관심을 갖고 보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